안녕하세요. 축주먹입니다. 리버풀이 파리 생제르맹 원정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의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맨시티전과 비슷한 아이디어로 나왔습니다. 4-2-4와 4-4-2 수비를 번갈아가며 중원에서 블럭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장면은 맨시티전 상황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파리와의 경기 장면입니다. 이 전술은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힘을 빼지 않겠다는 전술이고요. 이 수비 블럭 안으로 유도를 하면서 여기서 뺏어서 역습 나가는 게 중요한 전술입니다. 그런데 오늘 리버풀의 선수비 후역습에서 후역습을 담당할 3명의 공격수의 컨디션이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드리블이 긴 경우도 있었고요. 터치가 좋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고 패스 판단이 늦어져서 역습의 속도가 나오지 않았던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파리는 비티냐, 주앙 네베스 같은 어린 선수들의 중원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리버풀을 눌러놓고 플레이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리버풀이 공받아줄 수 있는 선수들을 한 명씩 대인마크하면서 뒤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풀어나오는 걸 방해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리버풀은 반다이크라는 킥 좋은 센터백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 풀백에는 킥 좋은 아놀드가 있죠. 그래서 이런 킥 좋은 후방 자원들이 파리의 뒷공간을 보고 한 번의 패스를 넣어주는 일이 있었지만 여기서 공을 받은 디아즈, 조타, 살라가 이렇다 할 결과값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파리가 공을 잡고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가 오늘 전방 압박뿐만 아니라 역압박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신들이 공격 실패하고 리버풀이 역습을 나가려고 할 때 공격수나 미드필더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압박하는 강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면 쪽으로 몰아세우면서 리버풀 선수들에게 적은 공간만을 허용했고요. 여기서 리버풀 선수들은 파리의 역압박을 풀어나오는데 상당히 많이 고전을 했습니다. 파리는 빌드업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장면을 만들어냈는데요. 리버풀이 포백 수비를 하고 있으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공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공간을 이용해서 흐비차가 한 번에 돌아뛰고 마르키뉴스가 공간 쪽에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 장면뿐만 아니라 파리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공을 잘 다루면서 리버풀의 수비벽을 후방으로 잘 후퇴시켰고요. 전반전엔 아주 유의미한 공격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파리 공격수들은 박스 안에서 드리블이 많이 성공하면서 좋은 기회를 많이 맞이했는데요. 그때마다 알리송이라는 괴물 골키퍼가 리버풀의 실점을 저지했습니다. 정말 29분 덴벨레의 1대1 상황에서의 슈퍼세이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공도 리버풀 수비와 협력해서 막아냅니다. 그리고 제가 심각하게 충격을 먹었던 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일단 흐비차가 리버풀의 수비 3명 사이를 돌파하는 거에서 충격을 먹었고요. 여기서 흐비차가 파포스트 쪽으로 몸을 열어놓고 니어포스트 슈팅을 때렸는데 알리송이 역동작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면서 세이브를 해냅니다. 사실 낮게 깔려오는 공은 손으로 막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알리송이 말 그대로 골대에서 공을 꺼내면서 리버풀의 좋지 않았던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지켜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후반전도 어느 정도 전반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파리에게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는데요. 바로 클래식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겁니다. 덴벨레는 기본적으로 나와서 공을 받아줄 때가 많고 흐비차나 바르콜라 이런 선수들과 자리를 바꾸면서 박스 바깥쪽에서 공을 잡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덴벨레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전개가 되고 누누 멘데스가 오버래핑해서 완벽한 크로스 기회를 맞았을 때도 박스 안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크로스를 올리기보다는 다시 뒤로 리턴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또 덴벨레 같은 선수가 들어가긴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반다이크나 코나테 같은 선수가 막아내면서 크로스라는 옵션이 부족한 채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버풀의 박스 안에 리버풀 수비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파리는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거리 슈팅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연히 중거리 슈팅의 득점 확률은 아까 전반전에 맞았던 찬스들보다 높지 않겠죠. 리버풀은 박스 안 치명적인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각도가 없는 곳에서의 슈팅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슈팅이 골대 안으로 가더라도 최후방 방어선 알리송이 있었죠. 특히나 경기 시간 80분쯤에 이루어졌던 두 회의 가마차기는 거의 골대 밖을 나갔다 들어올 정도로 궤적이 예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알리송이 손끝으로 환상적인 세이브를 해내면서 말도 안 되는 세이브들을 보여줬습니다. 파리는 경기를 거의 90분 내내 지배하고도 실질적인
결정적인 성과는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리고 경기 자체가 리버풀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일단 비겨도 나쁘지 않은 원정이고 안필드에서 승부 보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요. 아르네 슬롯이 그 와중에도 교체로 탈출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컨디션이 좋지 않은 루이스 디아스, 조타, 살라를 빼고 커티스 존스, 누네스, 엘리엇을 투입했고요. 또 흐라벤베르를 빼고 엔도를 넣으면서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 투입이 리버풀의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일단 전반전 조타와 파초의 공중볼 경합 장면인데요. 리버풀이 똑같이 압박당할 때 알리송이나 후방 수비수들이 롱볼로 경합을 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타의 신체적인 한계로 이런 공중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긴 힘들었죠. 하지만 누네즈의 투입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알리송이 누네즈를 정확히 타겟팅해서 골킥을 하고요. 여기서 마르키뇨스 상대로 누네즈가 비벼줍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이라 파리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번 경기 잘 해내고 있던 파리 수비수들이었지만 딱 이 골킥 경합에서 한 번의 집중력을 잃었거든요. 이렇게 4명의 수비가 한 번에 누네즈 쪽으로 붙게 되는데 누네즈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요. 누네즈는 이 공을 잘 챙겨서 옆쪽에 있는 엘리엇에게 패스를 내줍니다. 그런데 이 패스의 강도가 정말 적절했습니다. 엘리엇이 바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강도로 공을 받을 선수를 생각해서 깔끔한 패스를 이어줍니다. 그리고 엘리엇이 깔끔하게 갖다 대면서 돈나루마의 손을 맞고 환상적인 결승골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누네즈도 엘리엇도 슬롯의 용병술로 투입된 선수들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경기는 알리송과 슬롯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슬롯이 적절한 아이디어를 들고 왔지만 그래서 리버풀이 역습 찬스도 꽤 맞이했었지만 리버풀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평소 같지 않으면서 공격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슬롯의 아이디어를 지켜주는 선수가 바로 알리송이었고요. 알리송이 무실점으로 경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슬롯이 교체 카드로 반전을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롯의 교체술은 적중했고요. 조타가 극복하지 못했던 경합이라는 부분에서 누네즈가 자신만의 무기를 보여주면서 침착한 오픈 그리고 엘리엇의 클래스 있는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경기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얻어낸 리버풀. 과연 리버풀은 16강 2차전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